로지스틱 회계예요. 로지스틱 회계는 이름은 회계인데 분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 클래스파이어 하면 뭐 분류하는 알고리즘이고 리그레이션 하면 회계 예측 알고리즘인데 오늘 지금 할 건 로지스틱 회계는 이름은 회계인데 실제로는 클래스파이어예요.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로지스틱 회계는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할 때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가도 로지스틱 회계는 나와요. 원래 우리가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많은데 어떤 것들은 뭐 아예 우리가 앞에서 했던 뭐 리니어버스 클래스파이어 리그레이션은 아예 취급을 안 한 책도 있지만 로지스틱 회계는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지. 우선 데이터가 이제 또 데이터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봅시다. 데이터가 이제 로지스틱 회계. 앞에 우리가 분류를 맨 처음 했을 때 분류가 뭐가 있었냐면 K, 근접 분류가 있었죠. 그때 했던 데이터는 홈인지 빙어인지 두 개 중에 한 개 분류하는 이진 분류였어요. 로지스틱 회계는 다중 분류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로지스틱 레그레이션입니다. 로지스틱. 얘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오는 물고기 분류니까 단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할 건 기본적인 알고리즘이 로지스틱 회계 알고리즘. 자, 이제 데이터가 달라졌어요. 판다스를 이제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데이터가 항목이 많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선 얘를 이제 데이터의 뭐 개수도 많아지고 특성도 많아지는 데이터예요. 개수도 많아지고 특성도 많아지는 거. 우선 한번 데이터 유형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가 많아도 얘가 뭐 1000개 이렇게는 많지 않으니까 URL을 직접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크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한번 출력해보면 여기 있죠. 자, 얘가 뭐 종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고기 종류가 많아져요. 물고기 관련된 데이터로 우리가 분류나 예측을 하는 건 거의 이제 오늘이면 다 할 거예요. 다음에는 또 다른 데이터 할 거니까. 자, 얘 브림부터 시작해서 뭐 로치, 화이트 피쉬, 파키, 퍼치 종류가 파이크 스멜 해서 종류가 이제 많아졌네요. 그 다음에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뭐 무게 길이, 그 다음 대각성, 높이, 넓이 데이터가 많아졌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그걸 있었죠? 판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한번 볼까요? PC 뭐가 있었지? 드라이브가 널값 봅시다. 널값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걸로 인포가 뭐 해당 데이터에 값이라든지 레코드 개수, 데이터 개수 그런 거 파악하는 거였죠. 그거 먼저 파악을 해보고 인포 메서드가 헷갈린다. PC.인포 PC.인포 이건 정신이 없네. 시험 문제를 내고도 내가 모르겠네. 왜? 민성이 왜 웃는데? 자, 봅시다. 봤더니 총 전체 데이터가 159개 그렇게 되네요. 스피시든 종류입니다. 종류.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는 말은 뭐 문자열 그러니까 숫자 형태 외에 데이터 타입이요. 나머지는 소점 자릿수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네요. 런 카운트가 159개니까
값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다 값들이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또 디스크라이브가 그거였죠. 뭐 분석하는 거 그렇죠. 디스크라이브 뭐 배웠으니까 그걸로도 한번 볼까요? 어떤 부분인지 디스크라이브가 안 맞나? 정신이 없네. 자꾸 틀린 시험 문제는 실컷 내놓고 엉뚱한 거 쓰고 있는. 원래 시험 문제는 시험 치기 위한 거야. 시험 지나면 까먹어. 이거 디스크라이브. 그러면 카운트에 따라서 총 평균은 웨이트는 뭐 무게는 398 평균이고 나머지 각각 평균이 있네요. 위드스 넓이가 제일 작은 평균값입니다. 그 다음에 STD 하면 표준 편차. 그 다음 최소값은 잠깐 무게가 0.00인 게 왜 최소값이지? 무게가 안 나오는 고기도 있다 이 말인가? 데이터가 이상한데? 민이 왜 웨이트 무게가 왜 민이 어디 있나? 값이 없는 값이 있다 이 말인가? 그런데 이게 잘못된 데이터 같아. 로티가 무게가 0이네요. 그렇죠? 무게가 0이네. 무게가 0인 물고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뭐 원래는 어직으로 치면 얘를 뭐 무게에 이럴 때에 선생님 0이니까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그냥 안 바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뭐에 평균을 구해야 되냐면 전체 평균 아닙니다. 뭐 로치 물고기 평균을 구해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 해당 분류에 해당되는 분류 값을 바꿔줘야 돼요. 전체 평균이 아니고 요거에 뭐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요놈 평균 구해서 뭐 바꿔주라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잘못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우선 스코어나 이런 방식이 중요하니까 원칙 나중에 원래 실무에서는 이제 이렇게 찾아서 바꿔줘야 됩니다. 누를 값이 아니니까 0이라서 그게 표시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얘 스크랩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다음 25%, 그 다음에 제일 큰 값은 1650, 여기 돔 같은 게 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각각 다른 특성에 대한 값도 있습니다. 범위에 해당되는 값. 그래 놓고 로스틱 회기에 대해서 봅시다. 로스틱 회기 데이터. 책에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K책은 이제 이용해서 다중분류를 해놨어요. 왜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에서 배운 K책은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럴 때에 과연 왜냐면 어떤 데이터가 어떤 알고리즘에 적합한지는 실제로 학습을 시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얘는 K책은 이제 이웃에 적합하고 얘는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실제로는 학습을 시켜봐야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크게 보자 스코어만 이거 나중에 한번 돌려보십시오. 지금 할 건 아니고 왜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비교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얘를 K책 앞에서 우리가 했던 분류인 K책 근접 이웃 분류했을 때랑 그 다음 로지스틱 회계로 했을 때랑 차이가 얼마만큼 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책에 보면 같은 데이터를 앞에서 했던 니어볼스 클래스파이어로 돌렸을 때 스코어 볼게요. 그러면 책에 보니까 니어볼스 클래스파이어로 돌렸을 때 니어볼스 이웃 분류를 3으로 두고 돌렸을 때 0.8985 이렇게 나와요. 0.8985. 그게 나쁜 스코어는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또 과제. 그걸로 돌려보고. 우리가 할 건 이제 로스틱 핵이니까. 자, 그럴 때에 이제 로스틱 핵이는 로스틱 핵이는 앞에 우리가 선형핵이처럼 선형핵이처럼 방정식을 학습할 거예요. 방정식. 그러면 이제 뭐가 특성이 많아졌죠? 앞에는 ax 플러스 b 이렇게만 했지만 특성이 많아졌으니까 a 곱하기 무게, b 곱하기 길이, 대각선 높이, 두께 해서 지금 특성 항목이 5개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에 5개의 기울기와 그 다음 플러스 별편 총 6개를 학습을 통해서 구한다. 이 말이에요. 로지스틱 얘기. 방정식을
학습한다고 보면 됩니다. 방정식. 크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까 앞에 있던 선형회기처럼 방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방정식. 그러면 방정식을 학습하는 데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스코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가 뭔가 함수가 있을 거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47분이니까 조금 쉬고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해당 데이터 롤스테이크에 사용될 데이터는 구조는 파악을 했고 맨 처음에 뭘 해볼 거냐면 얘가 지금 현재 종류가 다중분류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진분류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기 K체는 이웃을 이진분류, 도민지, 빙원지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하는 걸로 했으니까 똑같이 이진분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두 개 중에 한 개. 그래서 뭐 분류할 거냐면 필터링을 좀 해볼게요. 필터링을 다 안 쓰고 우선 데이터를 표현시키고 그건 똑같으니까 지금 이제 특성은 5개고 종류가 물고기 종류가 1, 2, 3, 4, 5, 6, 7개의 물고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크림하고 스멜만 필터링 해와서 두 개 중에 한 개 찾는 걸로만 우선 먼저 필터링 해와서 돌릴 거예요. 그거부터 이진분류부터 먼저 하고 봅시다. 데이터를 뭐 탱테스트 스플리트 한 다음에 여기도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지금 그대로 다 단위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해당 타겟 중에 우리가 타겟이 뭐냐면 종류에서 물고기 종류 뭐 클래스다 이 말이에요. 알고리즘에서는 종류를 분류를 클래스로 했으니까 그럼 클래스가 프림는 타겟이 스멜인 거. 그럼 여기에 맨 처음에 우리가 근접 이 분류에서는 분류를 1 아니면 0 이렇게 줬거든요. 인수 값을 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분류 데이터는 문자 열 형태입니다. 문자 열 형태. 그러면 타겟이 그림거나 또는 타겟이 스멜인 거의 인덱스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얘의 인덱스와 얘의 인덱스가 지금 순서가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순서가 인덱스가 각자 같고 그래 매핑이 되니까 해당 얘는 훈련하는 데이터고 얘는 뭐 정답 데이터인데 각각 매핑이 되어서 뭐 0번째는 뭐 1번째는 뭐 이렇게 순서가 섞여져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각각의 현장 타겟이 브림이고 스멜인 거 인덱스 얘 뭐 인덱스 가지고 와서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에 인덱스를 잡아 놓으면 얘가 몇 번째 건지를 우리가 필터링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브림하고 그 다음에 뭐 스멜, 스멜 그게 다 타겟하고 뭐 훈련 데이터하고 같이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두 개 중에 한 개 분류하는 걸로 만들 거라 다 안 쓰고 하고 잉어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분류할 거라서. 그래서 돔하고 잉어의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필터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기는 우선 로지스틱 회기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뭘로? 스코어만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스코어만 우선 스코어만 아까 책에 보면 뭐 8985인가 그랬으니까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데이터가 종류가 두 개밖에 없지만 대충 봐서 자 로지스틱 회기 스코어만 보겠습니다. 지금 자세한 건 좀 이따 보고 한번 돌려봅시다. 대충 해당 분류 데이터의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는 1.0, 1.0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스코어가 1.0, 1.0 다 맞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진 분류로 뒀을 때 그래프 100%라 그 얘기네요. 그러면 아까 책에서 봤던 것랑 차이가 나긴 납니다. 자, 지금은 전체 데이터에서 도민지, 빙원지만 필터링 해와서 이진 분류를 시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로지스틱 회기는 볼까요? 책에 있는 것처럼 5번째 데이터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타겟에 실제 이 테스트 타겟의 정답은 얘가 요거예요. 테스트 타겟 2에 처음 5개랑 얘가 프레딕트 한 거에 5개가 정말로 100%의 확률로 얘가 분류를 하는지 먼저 얘를 돌려본 다음에 확인해 봅시다. 요거는 얘는 실제 데이터 값이고 실제 분류
그 다음 밑에 거는 뭐 이제 분류를 예측하는 거예요. 뭘로 분류하는지 한번 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브림하고 스멜 두 개 중에 한 개일 거고 예측은 어떤 형태로 지금 예측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보면 이거는 1.0, 1.0이니까 훈련 데이터든 그러면 원래 데이터는 스멜, 브림, 스멜, 브림, 스멜, 브림 이렇게 하는데 얘가 뭐 프레딕트 해놓으니까 뭘로 분류하냐면 그렇죠? 분류를 똑같이 스멜, 브림, 스멜, 브림, 브림 이렇게 해놨네요. 아까 왜 스코어가 1.0, 1.0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예측 스코어가 우리가 정확도가 1.0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뭘 찾아보냐면 얘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가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위에 얘는 로이스틱 회기는 방정식을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정식을 학습하면 우리가 방정식이 결과가 우리가 저번에 선형회계에서 봤듯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것도 있고 양수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절편이 양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얘에 그러면 해당 알고리즘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기울기를 똑같이 프로가 프레딕트 프로가 있는데 요거에 과연 얘가 뭐 때문에 분류를 이런 식으로 했는지 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레딕트 언더바 프로바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로지스트 회기에 얘는 뭘 알려주냐면 각각의 데이터의 분류에 대한 확률 값을 반환해 줍니다. 확률값. 클래스에 대한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반환을 해줘요. 확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진 분류죠. 그러면 0에 대한 확률, 1에 대한 확률 이걸 반환해준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진 분류에 0이 동인지 0이 스멜인지는 몰라요. 그거는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뭘 0으로 두고 뭘 1로 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또 해당 로스 회기에 속성값에 클래시스라는 속성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각 클래스의 이진수 값 볼까요? 이걸 찾아서 보면 뭐가 첫 번째가 그러니까 0이 브림에 해당되고 스멜이 1에 해당되는 거예요. 0, 1, 2, 3, 4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확률값이 브림이고 두 번째가 스멜이에요. 그래서 클래스에 그러면 0이 뭐 브림이고 0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이나 또 컴퓨터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어요. 봄이 0이고 1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뭐 프랙시스에서 써봐야 돼요. 뭘 순서대로 하는지. 그럼 1이 스멜이다 이 말이었으면 잉어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프로바를 한번 찍어볼게요. 프로바 뭐 찍을 거냐면 프로바를 찍으려고. 뭘 얘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 그거 찍을 거예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뭐 0에 대한 확률 얼마, 1에 대한 확률 얼마, 뭐 테스트 데이터 5개를 출력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걸 분류시키는 거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래 넣니 프레딕트 프로바는 각 클래스 분류에 대한 확률을 5개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가 아까 첫 번째 데이터가 뭐였냐면 원래 스멜이었는데 스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왜 스멜 맞췄냐? 이 첫 번째 데이터가 이거는 뭐 돔에 대한 확률, 요거는 빙어에 대한 확률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돔 확률은 0.04고 빙어 확률이 0.96이니까 당연히 얘가 높으니까 얘를 스멜 이렇게 인식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앞에 거 0.999 높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돔. 그다음 뒤에 거는 뒤에 게 높으니까 스멜이고 네 번째 거는 앞에 게 높으니까 브림으로 인식한 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게 높으니까 브림으로 인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각
클래스 각 분류별로 확률이 얼마인가 이걸 보고 얘가 스멜, 브림, 스멜, 브림, 브림 이렇게 분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 프레딕트 프로바다 이 말이에요. 프레딕트 프로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을 합니다. 배열 형태로. 그 전에 그랬을까? 0번째, 1번째 해당되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뭐 클래시스 속성값을 우리가 출력해서 바뀔 수도 있으니까 투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프레딕트 프로바는 각 분류에 대한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반환하죠.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요거 0.04 첫 번째 데이터는 돔에 대한 프림에 대한 확률이 0.04였고 스멜트에 대한 확률이 0.96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의 값인 얘가 더 확률이 높으니까 스멜로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우리가 방정식을 계산해 보면 방정식 값도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스커션 펑션이야. 디스커션 펑션. 값을 이제 여러 개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방금 전에 제가 세트한 정확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확률값을 반환한 얘가 방정식의 결과값은 뭔가 한번 볼까요? 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건 방정식에 대한 값이 뭐 ax 뭐 문계 더하기 이거 있죠 이거 그렇죠 요거 b 값이 뭐냐면 a 곱하기 문계 그 다음 b 곱하기 길이 그러니까 각각의 문계 길이 대각선 높이에 곱해지는 이 항이 이 기울기 있죠 그거 구하고 그 다음 절편 구한 거 그걸 다 연산한 게 g 값입니다. 방정식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금 전에 출력한 요 값이 첫 번째 데이터인 방정식값, 두 번째 데이터인 방정식값, 세 번째 데이터인 방정식값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방정식의 결과는 양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7.55인 이 값이에요. 그렇죠? 방정식의 결과는 아까 이 로이스틱 회기는 뭐 방정식에 필요한 코이프와 인터셉트 찾는 게 이 학습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뭐 연산을 통해서 방정식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이거는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인데 확률은 0.04, 0.96 더해서 1이 나오는 게 확률이고 얘는 방정식의 결과인데 이 방정식의 결과를 보고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도대체 방정식의 기울기랑 절편을 구해서 이 방정식을 구하는데 도대체 방정식 결과를 보고 뭘로? 이게 이건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로이스틱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시그모이드 함수란 내용입니다. 시그모이드.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얘는 방정식의 결과인데 대충 이제 근데 보니까 얘가 방정식이 양수값일 때는 그렇죠? 얘가 스멜이고 방정식이 음수값일 때는 브림에 해당되네요. 그렇죠? 대충 보니까 그렇죠? 방정식이 음수로 가장 클 때는 브림이네 브림. 얘가 크면 음수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뭐 앞에 브림에 가까운 거고 그렇죠? 양수값이 크면 클수록 이제 스멜에 가까운 형태인데 그러면 얘를 구하는 건 로이스틱에는 분명히 얘를 구하는데 왜 얘가 이걸 보고 스멜인지 브림인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게 로이스틱 회계에서 사용하는 시그모이드라는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뭐냐면 우리가 로이스틱 회계는 방정식을 계산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스코어 측정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건 각 클래스에 대한 방금 전에 본 확률이에요. 확률. 그죠? 그러면 확률의 범위는 0.00에서 1.04입니다. 지금 정확히 스코어는. 그렇죠? 이 확률의 범위가. 요거. 그런데 방정식의 결과는 음수도 나올 수 있고 양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방정식 방금 전에 배웠듯이 클래스 데이터에 대한 방정식의 결과 G값은 지금 3.5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5까지 해서 이런 결과값이 나오는 그걸 이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확률로 변환해주는 함수를 뭐 시그모이드 함수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해서 뭐 이 G값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과하면 뭘로 바뀌냐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 요거 데이터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로이스틱에 가장 중요한 게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시그모이드 뭐 각각의 뭐 G값을 이진 클래스의
클래스 1 확률로 변환해주는 함수. 이게 러시티 핵의 시그모이드 함수가 뒤에 나가면 딥러닝에도 쓰입니다. 뒤에 갈수록 함수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G 값이 양수도 나올 수 있고 음수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확률이 0.00과 1.0 사이로 변환해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래프가 이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G 값에 따라서 뭐가 아까 G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0에 가까운 수로 변환을 해주고 왜냐 확률은 0부터 1 사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G 값이 양수인 거 있죠? 그거는 뭐 0.5하고 1 사이로 변환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그래야 우리가 확률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시그모이드 함수다. 계산식은 있는데 그냥 그래프를 보고 G값 결과가 마이너스 무한되면 0하고 0.5 사이 그 다음 플러스 양수 무한되면 0.5와 1 사이에 변환을 시켜주는 게 시그모이드 함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일반적으로 이름을 로지스틱 함수라고도 부릅니다. 시그모이드 또는 이거는 뭐 이진 분류예요. 0 또는 1. 이 중에 한 개 분류하는 건 시그모이드 함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제 전체 다중 분류 여러 개 중에 하나 찾는 거 할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말고 그럴 때는 이름이 소프트맥스 함수입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는 왜냐면 이진 분류일 때는 각각의 데이터마다 방정식의 A, B, C, D, F가 똑같아요. 결과가. 그런데 만약에 다중분류일 때 지금 원래는 우리가 얘가 다중분류예요. 왜? 종류가 지금 7가지 됩니다. 도미, 텅어, 농어, 갈치, 붕어, 붕어대구 이렇게 많아요. 여기 중에 한 개 분류할 때는 방정식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클래스별로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방정식이 이진 분류일 때는 뭐 G가 한 개예요. 방정식이 이진 분류일 때는 방정식이 하나라는 말은 한 개라는 말은 뭐 A 우리가 기울기에 해당하는 A, B, C 함수를 통해서 D 그 다음 절편 F까지가 각 값이 한 개라 이 말입니다. 한 개를 구하는데 다중 분류일 때는 얘가 이렇게 구해요. C 값이 뭐가 C 값이 종류별로니까 뭐 요놈 G 값 하나 요거 그림의 방정식 하나 그림 G 그 다음 여러 개 해가지고 G 값이 7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G1부터 한 번 계산할 때마다 뭐 맨 마지막에 스멜인가 그랬나 화이트 피치가 아까 맨 마지막에 스멜이었습니다. 스멜이 7번째 그러니까 G가 7번째 G 그러니까 한 번 학습할 때마다 얘가 클래스별로 종류별로 방정식을 학습한다 이 말이에요. 다중분류는 그러니까 더 많다 이 말이죠. 데이터가 그래서 클래스별로 학습을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확률로 변환을 해줘요. 클래스별로 확률을 변환해 줍니다. 데이터 한 개당. 그걸 변환해 주는 걸 로시티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진 분류는 시그모이드고 다중 분류는 소프트맥스예요. 왜? 이진 분류는 방정식이 한 개밖에 안 나오지만 다중 분류는 종류별로 방정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종류별로. 그러면 클래스별로 확률을 변환하면 그걸 다 합하면 어차피 1이 되겠죠. 다 합해가지고 어쨌든 로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와 로스틱에 의해서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용이 됩니다. 이진 분류일 때와 다중 분류일 때. 그 다음에 로스틱 레그레이션은 인수값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일반 선형회기는 규제가 없었죠. 그런데 선형회기에 규제를 한 게 리치 또는 라서였는데 로스틱 회기가 바로 규제 값이 있습니다. 규제. 이제부터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틱 회기도. 왜냐면 기본적으로 로스틱 회기는 다중 분류에 많이 쓰입니다. 분류하는 클래스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항상 그랬 항이나 이런 게 많고 다중 분류고 항목이 특성이 많을수록 규제를 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틱 회기는 인수 자체에 규제가 있어요. 자, 규제 값은 인수가 매개 변수가 대문자 C입니다. 얘는 아까랑 반대예요. 아까는 규제 알파 값이 클수록 규제가 큰 건데 얘는 수치가 작을수록 규제가 크다 이 말이에요. 반대. 수치가 작을수록 그 기본 값은 1입니다. 규제가 기본 값은 1. 규제 값이 수치가
작을수록 규제가 크다. 그러니까 1은 엄청나게 많이 규제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돌리다 보면 맥스 이터를 증가시키라는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뭐 반복 학습을 하는데 반복 횟수를 이제 줘야 돼요. 반복 횟수. 이제 지금부터 하면 가면 갈수록 이제 뭐가 매개 변수가 많아집니다. 반복 횟수. 기본값은 100입니다. 반복 횟수 기본값. 근데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특성이 많아질수록 반복 횟수를 늘려줘야 돼요. 기본값으로는 안 돼요. 저기 실행시키다 보면 그 경고 문구가 나와요. 얼마 이상으로 늘려라. 그거 보고 늘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중분류는 클래스마다 뭐 방정식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중분류는 다중 클래스 수는 개수, 가중치, 절편이 분류마다 싹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클래스 분류 개수별로 방정식을 학습하는 게 로지스틱 계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중분류 로지스틱 계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중분류. 이제 이거 필터링 안 하고 원 데이터로 하겠습니다. 원 데이터로. 원래 데이터로 봅시다. 그럼 책에는 규제값이 과연 얼마가 돼야 되는가에 기본적으로 책에는 뭘 얼마를 두고 규제를 했냐면 C 값은 20으로 두고 규제를 했네요. 규제가 20, 작으면 작을수록 규제가 크다 했으니까 크게 규제를 하겠다 이 말이고 맥스 히터는 1000으로 넣습니다. 근데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맥스 히터를 더 증가시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증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스코어만 측정을 해볼게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로지스틱 얘기 이제 필터링 안 시키고 그냥 전체 데이터 이제 다중 분류 다 할 거다 이 말이에요. 맥스 히터가 1000 반복 횟수가 1000번이니까 이제는 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수록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고 학습의 필수도 이제 증가를 시켜야 돼서 기본식 규제값 20에 맥스 히터를 1000으로 두고 한번 스코어만 우선 맨 처음에 측정을 해볼게요. 스코어 전체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랬더니 0.93 그 다음 0.92가 나왔습니다. 0.93, 0.92 그러면 아까 이 책은 이제 이웃은 89, 85였는데 그거보다 높죠? 0.93, 0.92 두 개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도 나지 않고 뭐 데이터가 0.93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제 데이터가 많아졌으니까 그러면 얘가 90몇 프로로 맞춘다고 했으니 실제 테스트 타겟이 제가 출력을 먼저 해놨습니다. 테스트 타겟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개죠. 이걸 맞추는지 봅시다. 한 90%로 맞추는지. 그러면 프레딕트 똑같은 데이터를 예측을 해봅시다. 얘는 예측이에요. 실제 얘는 실제값, 실제 분류값, 그 다음에 요거는 예측 분류값 두 개가 어느 정도 몇 개를 맞추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는 퍼치 스멜 화이트 PC 퍼치인데 맞춘 거는 볼까요? 맞춘 거는 퍼치 하나 맞췄고 스멜 맞췄고 파이크 맞췄고 로치 틀리고 퍼치는 맞췄네요. 그러니까 5개 중에 1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요건데 맞춘 거는 4번째는 틀리고 나머지는 맞췄어요. 그러면 4개 맞췄죠. 80% 정도 맞췄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과연 얘는 어떤 확률로 맞췄는지 아까처럼 똑같이 프레딕트 프로바 한번 해봅시다. 확률이 얘는 이제 클래스별로 확률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아까 처음처럼 클래시스 해봐야 순서가 있죠. 뭐 스멜 이거 순서로 누가 스멜이고 그걸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거랑 맞춰서 이제 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까 이진 분류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상관없는데 얘는 이제 분류가 클래스가 여러 개니까 각 클래스를 측정을 뭘로 인식하는지 봅시다. 클래스 순서 클래스 순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얘는 클래스별 확률 클래스별로 확률이니까 지금 데이터는 5개고 분류는 7개죠. 그러면 뭐
5행칠렬의 배열이 나와야 돼요. 5행칠렬. 데이터마다 각 순서별로 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5행칠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순서가 불인부터 화이트빛이 아마 A, B, C, D 오름타순 정렬인 것 같아요. 원래 데이터를 줄 때는 불인부터 스멜까지 줬는데 이거 화이트빛이가 맨 마지막에 가는 거 보니까 아마 A, B, C, D 순서대로 얘가 알아서 정렬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아까 퍼치라고 했는데 퍼치가 몇 번째냐면 0, 1, 2 0, 1, 2 그러니까 뭐 인수값으로는 0, 1, 2 x로는 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보면 첫 번째 데이터는 불임은 0%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죠? 불임은 0%의 확률. 그 다음 두 번째 파티는 0.014. 그 다음에 세 번째가 0.841이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러면 여기 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싹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그 1이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세 번째 데이터가 0.841로 확률이 제일 높죠. 그럼 세 번째 데이터가 뭐? 불임, 파티, 퍼치.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퍼치니까 얘가 퍼치로 인식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스멜은 보니까 어디가 제일 높냐면 뒤에서 두 번째가 제일 높아요. 그렇죠? 0.946의 확률로 얘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는 스멜 하니까 스멜로 인식했고 아까 못 맞춘 거 틀린 게 로치. 요거 볼까요? 로치는 제일 높은 게 지금 뭐 0.567이 요겁니다. 0.567 그렇죠? 0.567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를 로치로 인식했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화이트 PC인데 로치로 인식했어요. 그러면 원래 화이트 PC가 맨 마지막에 있는 0.076 얘가 화이트 PC 그렇죠? 맨 마지막에 이건데 얘는 잘못 인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얘가 잘못 인식해서 뭐 로치로 인식한 거예요. 로치. 나머지는 각 높은 확률을 0.094 맨 마지막 게 0.094는 세 번째 거 퍼치로 인식한 거 맞죠? 한, 둘, 셋, 요거 세 번째 거. 요 확률을 보면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는 다중 분류일 때는 각 클래스별로 방정식이 계산이 된다 했어요. 각 클래스별로 뭐 A, B, C, D가 다 달라요. 그럼 A, B, C, D가 기울기 절편 예를 들면 뭐 절편이 싹 다 7개다 그 얘기입니다. 뭐 그림의 절편, 스멜의 절편, 스멜까지 각 클래스별로 뭐 값이 나오죠. 클래스별로 한번 학습할 때마다 클래스별로 뭐 방정식이 나와요. 그걸 뭐 각 클래스 확률로 프레딕트 프로바 요걸로 변환해주는 게 뭐 로스트 얘기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다 이 말입니다. 소프트맥스 이지는 시그모이드 함수 가중분류는 소프트맥스 함수 그건 기억해야 돼요. 그게 프레딕트 프로바다 그 얘기예요. 프레딕트 프로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변환할 수 있는 건 C 값입니다. 그렇죠? C 값 책에는 20으로 되어 있는데 한 10 더 규제를 더 해볼까요? 규제를 봅시다. 그러면 9392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91, 낮아졌네요. 규제를 더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규제를 좀 낮춰봅시다. 한 50? 반 정도. 규제 반. 숫자가 높을수록 규제 더한 거라 했으니까. 그렇죠? 50. 그러면 9192. 아까 맨 처음에 20으로 했을 때 9392인데 9192, 925, 뭐, 테스트 데이터의 스코어는 그대로인데, 얘는 높아졌네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규제를 계속 뭐, C값을 지금 바꾸고 있죠? 이거는 찾아야 됩니다. 적절한 C값을. 그렇죠? 아까처럼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적절한 C값을 찾아봅시다. 또. 응? 책에 안 나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적절한 규제 찾기. 어때요? 응? 원리가? 뭐, 스코어와 테스트 스코어를 별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규제값이 1부터 100이니까, 이걸 뭐 많이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냥 10 단위로 했습니다. 10 단위로 끊었어요. 대충. 이걸 더 촘촘하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아까 우리가 로식 얘기로 한 번 돌렸을 때도 어쩔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얘가 이걸 뭘 10번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 더 걸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1부터 100까지 10씩 통과해서 대충 뭐는 규제 값인지 보려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려봅시다. 요거는
K를 하고 한 다음에 똑같아요. 아까 원리가. 근데 지금은 십식 똑같은 범위로 단위 증가하니까 뭐 로그 함수를 쓸 필요가 없겠죠. 응? 그냥 돌리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 C를 뭐 규제값을 배열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여기에 보면 정리해 보면 각 인수값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니까 그걸 참고로 하면 되는데 뒤에 팩에 197페이지 로스트 회기는 뭔 함수다, 뭔 회기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거기에 인수값들이 있습니다. 지금 C 매개 변수 규제 강도를 제어하는데 기본값은 1.0이고 값이 작을수록 규제가 강해짐. 그렇게 돼 있네요. 그걸 보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거기 위에 보면 로스트 회기 다중분류 시그모이드 함수 소프트맥스 함수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보시고 그러면 1.1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보죠. 어디가 스코어가 높고 아까 원리는 똑같아요. 두 개 다 스코어가 높은데 가까운 거. 응? 가까운 게 특별한 규제값입니다. 한번 봅시다. 돌려볼게요. 이 시간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10번 해야 되니까 학습을 아까 했던 걸 10번 반복하니까 금방 되네. 자, 봤더니 이렇게 가네요. 오, 그래프가 이렇게 갑니다. 그래프의 형태가 보면 파란 게 훈련 데이터예요. 훈련 데이터는 당연히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코어가 높아집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나중에 막 훈련을 피하면 완전히 100% 되겠죠. 스코어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훈련을 많이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는 얘는 저기 어디 얘가 규제값이죠. 규제가 100이란 말은 규제를 안 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얘는 반대를 쓰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완화되는 거고 숫자가 작을수록 규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제를 풀어놓으면 학습을 안 한 거죠. 네 마음대로 원래 데이터대로 그대로 학습을 해란 말이고 규제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훈련 데이터를 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얘는 규제값이 100이란 말은 규제를 안 하겠단 말이니까 갈수록 높고 뒤에 테스트 스코어는 완전히 일정한 값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나는 지점이 응? 만나는 지점 말고 조금 높은 거 그렇죠? 이거보다는 높아야 돼요. 똑같으면 과소적합입니다. 0.001이라도 훈련 스코어가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러면 얘는 뭐 이제 일정한 값이니까 얘가 높은데 선생님 얘가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이건 가대적합입니다. 뭐 가까운 거라고 했으니 한 요 정도 그렇죠? 요거는 그대로니까 요 정도면 우리가 책에서 나왔던 규제값 20에 가깝네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게 좋은 규제값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규제값이 20일 때가 얘는 좀 높고 얘는 어차피 다 일정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규제가 완화되면 완화될 수도 그냥 일정하네요. 그러면 이 정도가 20이니까 책에서 처음에 20으로 줬던 게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인수값이 하나일 때는 그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그게 적절한 규제값 찾기예요. 적절한 규제값 찾기. 그래서 그게 20으로 두고 그런데 뭐 20으로 두나 50으로 두나 아까 뭐 스코어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게 로지스틱입니다. 로지스틱. 그래서 로지스틱에서 기억할 건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소프트맥스 함수 그 다음에 뭐 클래스별로 방정식이 다 다르다. 그러면 하나의 데이터를 학습할 때 벌써 방정식이 7개가 나온다. 그걸 각 클래스의 분류별로 확률로 변환해 주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다. 그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뒤에 결정 처리를 내용이 달라지니까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과제는 아까 과제를 첫 번째 지금 현재 다중분류한 데이터 있죠? 방금 전에 한 거 다중분류 데이터 있죠? 물고기 7종류 그 다음 뭐
항목이 특성이 지금 현재 5개인 이 데이터